그럼 오늘 작가님께서 계산해주신 종목이 총 어떤 종목들이 있죠 지금? 이제 LG엔솔하고 이제 LG. SK 이노베이션 말씀드린 거고요. 그거 하면서 이제 포스코퓨처 말씀드릴 거고, 말씀드린 김에 이제 LG화학, 그 다음에 에코프로까지, 포스코홀딩스까지 이제 하면 되지 않겠나. 시프트업은 네가 좀 계산해봐라. 회사 괜찮아요. 시프트업 괜찮은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듣고 계신가요? 왜 시청자분들끼리 싸우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되게 뭐 때문에 싸워요? 왜 싸워? 왜 싸워 너네들? 아니 뭐 공매도가 문제니 뭐 나가니 아니 뭐니 다양한 채팅창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싸우라고 그래.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제 그 싸움의 전투의 민족이기 때문에 토론하지 말고 싸워. 말싸움 해. 무슨 토론이야 토론은. 밸류에이션 했던 거 LG엔솔 적정 주가하고 포스코 퓨치엠, SK 이노베이션까지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시간이 허락하는 데까지 하고 부족한 거는 이제 좀 다음에 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LG엔솔 저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먼저 이제 요거 보여드렸던 거 여러분들 잘 까먹으시니까 다시 한번 이제 3년 후 적정 주가 계산은 어렵지 않다. 3년 후 EPS를 객관적으로 추정하고 구해진 EPS의 적정 PR을 곱하면 적정 주가가 구해진다 하는 단순한 논리고요. 요거를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향후 3년간 예상 매출을 구하고 예상 매출액에 예상 영업이익을 곱한 다음에 구해진 영업이익에다 곱하기 80%를 당기순이익의 대용품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구해진 당기순이익에다가 곱하기 적정 PR을 곱하면은 적정 시가총액이 되고, 적정 시가총액이 나온 거를 현재 시가총액으로 나눈 다음에 곱하기 현재 주가를 하면은 3년 후 적정 주가가 나온다. 이제 그런 거고요. 이 이제 예상 매출액을 구하는 과정이 사실은 제일 어려운데, 이게 이제 2차 전지는 다행히 수주를 3년치를 받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3년 이후까지의 매출을 수주해서 장기적인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권영수 부회장님이 이제 LG에너지솔루션 상장하는 그때 말씀하신 바가 있어서 이제 그거를 기초로 해서 이제 매출액 계산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 진짜 글로벌 1등이다. CAT는 아니다. CAT 요번에 벤처 불냈잖아요, 그죠? 난리 났죠 지금. 난리 났죠. 안 낸다고 걔들은 이제 그렇고. 그게 이제 기술력하고 글로벌 고객사엔 다양한 경험 그리고 다수의 특허로 LG에너지솔루션이 이제 앞서 나가고 있는 이제 그런 거고요. 이거를 이제 친중 매국노들이 자꾸 이제 왜곡하니까 이제 하여튼 뭐 왜곡하려고 이번에 이제 불난 것도 CAT일 거 아닌 것처럼 막 숨기려고 하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예, 다음 보시면 이제 캐파 증설 계획이 지금 발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25년에 2022년 200기가에서 2023년에 300기가, 2025년에 540기가, 2026년 되면은 800기가예요. 지금 예정이 돼 있고. 800기가와트시로. 예. 다만 지금 이제 얼티엄 3공장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짓다가 잠깐 지금 스톱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 캐즘 이런 현상들 때문에 지금 공장 완공 시기가 조금씩 늦춰질 수는 있겠다. 그래서 이제 26년이 800기가와트시가 완공이 되는 게 아니고 한 27년에 완공된다든지 한 1년 정도 좀 이제 늦춰질 가능성이 있겠다 하는 거는 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1년 더 갖고 하면 된다는 거죠. 어차피 가긴 갈 그러니까 거니까. 어차피 갈 거니까. 다음 LG에너지솔루션 캐파가 25년에 540기가와트시, 26년에 800기가와트시를 기준해서 이제 계산해 보면 22년 200기가와트시에 대비해서 25년에 540기가와트시면은 170%가 증가하는 거니까 연 40% 정도 증가하는 39% 증가하는 게 되고요. 26년에 800기가와트시까지 보면은 연 41% 증가하는 3배가 늘어나는 거죠. 4배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22년 매출이 25조, 여기 보시면 25조 6천억이에요. 곱하기 4하면은 이제 매출이 나오는 거죠. 26년 매출. 캐파가 그만큼 늘어나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예, 이제 단순한 논리니까 26년 매출은 25년 매출에 캐파가 4배가 증가하니까 곱하기 4를 하면 된다. 그러면은 이제 26년에 이제 102조 원의 매출이 예상이 되는 이제 그렇게 되면 될 것 같고요. 매출은 나왔죠? 다음은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률 한번 잠깐 보시면 여기 보면은 이제 21년에 4.3, 22년에 4.7, 23년에 7.5로 늘어요. 그 다음에 분기로 보면은 7.5, 5.2, 23년 9월 달에 8.2까지 찍었거든요. 이제 요거를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의 26년 영업이익률은 저는 12%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까 나왔던 것보다 꽤나 높은 수치네요. 높아질 거로 보는 거죠. 이제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영업이익률이라고 하는 거는 가불관계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특히 B2B 비즈니스는 더 그래요. 네가 이제 지금 우리 납품 1조 원 하는데 그러면은 나는 한 12% 정도 남겨야 되겠다 해갖고 이제 얘가 이제 값이 있으면 그러면 받는 거고, 이게 이제 쟤한테 조금 딸리면 10%는 8%만 받아 이러면 이제
딸리면은 8% 받는 거고 이렇게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갑을 관계에서 결정되는데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이 좀 갑의 입장에 있을 수 있는 게 글로벌 주요 OEM 10개 중에서 9개가 고객입니다. 그 다음에 24,000개 특허, 특히 파우치라는 해저를 갖고 있고 4680 여기 다 하나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IRA, CRMA로 중국 업체들이 지금 배제가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하려면 LG하고 손잡든지 아니면은 마땅히 대안이 없어요, 사실. 그렇죠. SK나 그 다음에 이제 뭐 삼성 SDI나 뭐 이렇게밖에 없으니까 사실 선택지가 없어. 특히 파나소닉이 지금 맛이 가갖고 이제 한국밖에 없는데. 그래도 그나마 LG하고 하는 게 제일 좀 낫겠죠. 지금 그런 느낌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운영 경험이 있어서 이제 수율을 빨리 잡는데 최근에 보면은 얼티엄 2공장 완성되고 난 다음에 한 달 만에 잡았다는 거예요. 보통 한 1년은 걸리지 않나요? 1년, 최소 1년. 옛날에 4년씩 걸렸다니까. 근데 그거를 지금은 1개월 만에. 야,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능력치인 거죠, 이게. 예. 그 SK는 아직도 적지 않잖아.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LG가 SK도 지금 얘기 들어보면 수율은 다 잡았는데 가동률이 떨어져 갖고 적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4, 4분기 되면 이제 저번 현대차 아이오닉 7 이제 거기 들어가는 게 이제 SK 배터리 들어가요. 지금 이제 수율은 잡아나갔고 가동률을 높이면 걔들도 흑자 수 있는 구조까지는 이제 만들어놨거든요. 아마 4, 4분기 되면은 이제 SK 온도 흑자가 나지 않겠나. 이제 그러면은 이제 한 단계 좀 주가도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OEM 내재화 움직임에 거듭된 실패. 올해 많이 보셨죠? 노스볼트,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예. 그 다음에 이제 완공 후에 수율 확보가 되면은 그에 따라서 이익률이 개선되는 구조예요. 처음 만들면은 이제 수율이 낮기 때문에 수율이 완성되는 이제 안정화된 1년 동안은 적자를 본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과거에 많았는데 지금 이제 한 달 만에 지금 수익 빡빡 잡히는 거니까 그 이익률 빨리 개선되는 거고. 그다음에 원래 캐파가 증설되는 초기에 감가상각비 부담이 확 생겼다가 공장이 가동되면서 감가상각비 부담이 떨어지는 게 원래 이 장치 산업의 특징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21년에 4.3%다가 22년 4.8, 23년에 7.5% 이렇게 이제 영업이익률이 높아지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투자한 증설한 거 대비해가지고 이제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 비해서 지금 이제 업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여의도에서는 영업이익률 마의벽 10%에 갇힌 2차 전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로 나왔던 보도인가요? 뭐 보도예요. 기사예요. 그래서 이제 구조적 문제로 배터리 업계가 높은 영업이익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애널리스트들이 막 한다고.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그렇고 공매도를 많이 치나서 그렇다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박철환 서정대 스마트 자동차 학과 교수가 3% 나갔고 중국의 LFP가 짱이다.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옛날에 제가 저기 청와대 이제 용산이죠. 용산에서 그 2차 전지 국가 전략회의 할 때 금감원 투서 넣어가지고 나 못 가게 해. 투서 넣은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네,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CATL하고 연결돼 있다고 봐. 중국 배터리 애들하고. 근데 작가님을 못 가게 할 투서를 쓴다고 해도 그게 권한이 되나요? 이 박철환 교수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할 때 인수위원이었어요. 아, 정치적으로 좀 연관이 돼 있는 분이시군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 산업 자체가 수익성을 높이기 쉽지 않은 산업이다. 규모의 경제를 갖추면 수익성이 올라간다는 주장이 있지만 향후 완성차 업체도 수익성 확보라든가 차량 가격 하락을 위해서 배터리 셀 소재 업체를 압박할 수밖에 없다. 압박은 해요. 하는데 누가 위에 있냐는 거지. 갑을 관계.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높고 깊은 해자가 있으면 이게 이제 갑을 관계에서 갑을 위치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프라이싱 파워를 가지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에코프로비엠이나 LG엔솔이나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 같은 기업이 좋은 기업이다. 장기로 갖고 갈 만하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그런 거고요. 반면에 이제 뭐 엔캠이라든지 SKC라든지 이런 애들은 없어. 그런 해자가 없어. 작가님이 딱 종목을 구분하는 기준이 딱 있으신 거다고 이해를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PNT가 좋은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PNT가 이제 장비업체 중에서 유독 그 압도적인 영업이익률을 올릴 수가 있는 게 PNT 물건을 안 받아가면은 공장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LG도 나가고 삼성도 나가고 그 다음에 SK도 같이 나가잖아요. 의리지만 갑이다. 예. 그러면서 영업이익률이 15% 되잖아요. 그게 PNT만의 독점적인 뭔가 기술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비 쪽에서는 이제 좀 장기로 갖고 갈 만한 거는 이제 PNT다. 수주나 뭐 이런 걸 봐도 그렇고 PR도 낮아. 지금 10배 내외일 거예요. 지금 PNT가. 그래서 결국 배터리 업체와 완성차 업체 사이 계약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박시환 교수가 얘기하잖아요. 이 계약 관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는 잘 알거든. 나 업계에 있었으니까. LG가 탁월하다는 거죠. 관계 자체가. 예. LG가 끌고 가는 관계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마진은 나중에 많이 받게 될 거다라고 나는 보는 거고 맞을 거예요. 예. 그래서 마진율은 규모의 경제, 수직 계열화, 협상력, OEM과 배터리 제조사 중에서 누가 갑인가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배터리 제조사가 갑이고 특히 LG엔솔은 갑일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다는 거죠. TNT의 PR이 오늘 이번 연도 컨센서스 기준으로 9.3배. 그러니까 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26년 기준 해갖고 20배에서 25배는 사실 받아야 돼. 그렇죠. 보통 이제 멀티플 20배에서 30배 정도 주니까. 그러니까 소재에 비해서는 이제 좀 할인해서 받는 게 맞아요. 장비는 한번 납품하면 끝이니까. 근데 이제 25, 26년 돼 갖고 장비 납품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납품해야 된다고. 아니 근데 작가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그런 게 그러면은 뭐 기사를 쓰신 분도 그렇고 애널리스트들도 그렇고 작가님 방송을 보고 좀 배터리를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배울 이유가 없죠. 어차피 이제 공매도는 쳐놨고. 공매도 쳐놓은 공매도를 합리화해야 되기 때문에 명분만 있으면 되니까? 명분만 있으면 되니까. 아니 한병화가 2년 전 불과 2년 전만 해도 한국 배터리 짱이고 경쟁력 최고고 중국 상대 안 되고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그때는 매수 포지션이었어. 제가 아는 그 한병화 연구원. 한병화 연구원이 22년에 그랬다니까. 23년에 공매도 치니까 말 싹 바꾸잖아. 중국하고 한대 이렇게 말 바꾸잖아. 원래 그런 동네야 여기가. 무서운 동네네요. 계속 진행해 주시죠. 예.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제 많이 얘기해 놨던 게 삼성 SDI가 수익성 위주에 경영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보면은 이제 SDI가 위쪽인데 영업이익이 높아요. 8, 9, 10.5, 8.2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에 비해서 이제 LG엔솔은 계속 낮았다고. 그래서 이제 이거 갖고 삼성 SDI가 원래 좀 IR 할 때 얘들은 조금 이제 좀 뻥튀기 한 애들이거든. 우리는 수익성 위주의 이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우수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게 아니고 신규 공장 안 짓기 때문에 그래. 신규 공장 안 짓고 원래 있던 2170 원통형 지금도 많이 나와요. 거기는 수율이 이제 지금 확보해갖고 뭐 95, 99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많이 남는다고 원래. 그러니까 감가상각 될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해외 캐파를 증설하게 되면은 초반에는 이익률을 하락하고 나중에 완공되고 나서 수율 확보하면서 이익률이 회복돼서 주가 상승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럼 해외 캐파가 증설하면 증설할수록 초기에는 이제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나쁘다고 볼 건 아니잖아. 그건 좋은 거니까. 그렇죠. 추가 매출을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삼성 SDI가 나는 별로라고 얘기했고, 새 삼성 중에서 삼성 SDI가 그래서 제일 많이 내렸다. 그런 얘기고요. 다음 보시면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영업이익률이 대체적으로 뭐 7 내지 8 정도 가니까 나중에 이게 이제 정상화되고 하면은 12% 가는 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권영수 부회장이 테슬라 내지 안 된다고 22년 1월 달부터 얘기했다는 겁니다. LG엔솔 부회장이죠? 예, LG엔솔 부회장 지금 이제 그만두셨죠. 성공 가능성이 제한적일 것이다. 10년 전에도 많은 업체들이 내지화를 계획하고 했지만 과거에는 결과가 좋지 않았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다. 그래서 이제 조인트 벤처를 하자. 해서 카드를 내고 그게 잘 먹히고 있다. 그래서 제너럴 모터스, 현대차, 스텔란티스 뿐만 아니라 도요타, 그다음에 혼다도 지금 이제 LG하고 조인트 벤처로 지금 미국에 다 진출해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내자 어려웠다고 보는 게 본인 업체에 한해서 공급할 수 있다. 이게 이제 3년 전에 만들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테슬라의 이제 배터리 4680이 되게 품질이 좋아요. 현대차 쓴다. 그러면은 이제 현대차는 3년 뒤에 나올 신차의 설계도를 미리 오픈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경쟁업체한테 오픈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것밖에 못 쓰고. 그 다음에 이것 역시 일부 물량만 공급할 수 있다. 전체로 다 했다가 갑자기 공장에 무슨 문제 생겨서 수율이나 이런 거에서 이제 지금 벤츠가 지금 겪고 있는 이제 리콜 이런 거 겪어버리면 그러면 공장 올스톱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업체를 이제 자기가 독점할 수가 없고 일부 외부 업체 줘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물량이 주니까 그렇고 지식재산권 문제도 있다. 이제 그 특허 같은 거 침해하면은 대가 지급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규모의 경제 때문에 원가 경영에서 쉽지 않아서 성공 가능성이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얘기대로 다 돌아오고 있다는 거죠. 그럼 OEM 업체들이 내재화에 대한 방향성이 어떻게 된다고 해도 배터리계는 악재가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악재도 아니고 다 허봤어. 지금 시도했던 놈 중에 아무도 성공한 사람이 없어.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까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라. 이제 그런 거죠. 테슬라가 이제 포기했으니까요. 예.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차는 되게 만들기 쉽지만 배터리는 정말 어려운 게 이게 빈페스트라고 이제 베트남에서 만든 전기차고요. 네. 이게 폭스콘이라고 폭스콘 아시죠? 네. 들어봤죠. 예. 애플 이제 하는 거기서 만든 거고. 네. 그다음 여기가 샤오미는 나갔고 이제 작년에 대대적으로 나왔고 인도에서도 만들 정도로 전기차는 만들기 쉽다. 하지만 배터리는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그럼 지금 이건 다 내재화가 아니라 배터리를 공급 받아서 아니야,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런 거죠. 다음.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 해보면은
대략 이렇게 된다. 26년 102조 4천억, 12% 하면은 영업이익이 12조 3천억이 나오고 곱하기 80% 하면은 9조 8천억 정도. 9조 8천억이면 26년 시총은 9조 8천억에다가 곱하기 36을 한 거예요. 30을 했는데 LG엔솔하고 에코프로비엠은 이제 업계 1등이라서 제가 20% 할증해 준 거예요. PER을 더 주셨던 예, 말씀이죠? PR 20% 더 준 거예요. 네. 그래서 36으로 하면은 352조 8천억이 되고 지금 현재 적정 주가로 계산해 보면 지금 현재 시총이 8월 2일 날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보면은 33만 6천 원이 78조 6천억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78조 6천 나온 다음에 곱하기 33만 6천 하면은 150만 원 정도 적정 주가가 나오고요. 26년에. 지금 이제 33만 6천 기준에서 계산해 보면은 상승률은 346%. 어마무시한 수치가 연 나왔네요. 65% 정도 된다. 오늘 LG엔솔 얼마죠? 32만 원. 32만 원이면 더 올라가겠죠? 그 오늘 덜 떨어진 거죠? 몇 프로 오늘 떨어졌죠? 4%.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양호하잖아요. 버티잖아요. 지수 대비해서.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가는 주식이라고. 이제 장 끝나고 이 하락장이 끝나 오늘 8.7% 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코스피가. 이 장이 끝나고 갈 때 LG 엔솔이 이제 코스피에서는 주포가 될 가능성이 많고 엔솔보다는 LG 화학 쪽으로 사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작가님이 배터리 반등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렇게 예. 막 강하게 말씀하신 적은 또 되게 간만인 것 같아요. 많이 떨어지면 강하게 말하게 돼요. 이게 이제 밸류에이션 그런 거니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상승력이 더 커지는 거니까. 맞습니다. 32만 원 기준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33만 6천 원일 때보다 32만 원이면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150만 원 나누기 32만 원 하면은 4.68배니까 368%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368 빼기 346 하면 벌써 22%더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주가 대비해서. 지금 주가 대비해서. 그렇죠. 예. 더 떨어져서 30만 찍으면은 그러면 5배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400%. 그럼 더 좋죠. 큰 기회를 잡는 그렇죠. 거니까. 그러니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밸류에이션 접근은 더 좋아해야 정상인 거고요. 반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좀 싫어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원래 그런 거니까. 예.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아라. 하나 궁금한 게 예. LG 에너솔루션 지금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게 LG 에너솔루션보다 LG 화학이 더 낫다라고 예. 말씀을 주셨어요. 예. 그거에 대한 그거는 어떠한- 좀 쉽게 하나만 지금 LG 화학을 한번 보시면 네. LG 화학 시총 한번 봐주십시오. 21조잖아요. 그죠? 21조라고 이게 지금 81% 갖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일단 오늘 이게 한 78조 될 거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시가총액이 78조인데 80%를 갖고 있으니까. 81.82%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82% 갖고 있다고 치면 곱하기 82% 하면은 이게 가치가 64조예요. 근데 이제 64조인데 우리는 지금 이제 관행적으로 지주사 할인 50%를 적용하잖아요. 그렇죠. 50% 적용하면 얼마냐면 64조 곱하기 0.5 하면 32조 나오는 건가요? 32조가 나야 되잖아요. 지금 몇 조죠? 21조예요. 그러면은 제가 좀 쉽게 한번 해석을 해보면은 네, LG 에너지 솔루션 지분 때문이라도 32조는 가야 정상이다. 그렇죠. 32조 가야 정상인데 21조라니까 지금. 왜 21조입니까 근데 지금?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고 지금 말이 안 된다고. 옛날에 에코프로가 그랬었다고. 옛날에요? 옛날에 에코프로 내가 30배 간다고 얘기했을 때가 그랬었다고. LG화학이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대박이야. 21조는 말이 안 된다고 이게. 2010년도부터 보면 2010년도 내내 보면은 이제 저점이 20만 원, 고점이 4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평균 가격이 대략 한 33만 원, 34만 원 뭐 이 정도 되거든요. 네. 이때는 LG에너지 솔루션 지분이 하나도 없을 때예요. 아예요? 아예. 그러니까 2020년까지는 우리가 이제 배터리가 없었잖아요. 이거 올라가기 전에. 아예 배터리 사업이 없을 전에. 때 배터리 사업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인식하지 않을 때 그때 LG 화학 주가가 얼마였냐면 33만 원, 34만 원 이랬거든요. 평균 가격이. 지금 얼마예요? 27만 2천 원이에요 지금. LG 엔솔 이 가치가 지금 전혀 없는 거라고. 배터리 사업 안 하는 가격으로 지금 돌아가 있는 거라고 LG 화학이. 근데 그 와중에 LG 화학도 자체적인 배터리 사업을 영위를 하잖아요. 그럼요. 양각젓 하잖아요. 예, 그다음에 뭐 분리막이나 이런 것도 다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건 그저 먹으라는 가격이야, 이거 실제로. 이게 또 이유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주가 떨어진 게 이제 비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더 좋잖아요. 뭐 그럴 수 있죠. 예, 비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이거 ELS 때문에 그래. 종목 ELS 때문에. 3년 전에 그때 100만 원, 90만 원, 100만 원 할 때 종목 ELS 이빨 발행해 갖고 그거 지금 올해 11월 달까지만 이제 이 가격으로 유지가 되면 걔들 논하거든요. 그래서 걔들 계속 때려. 틈만 하면 때려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누르고 있다고. 다 비슷한 결인 거네요. 예. 그래서 이제 11월 정도 돼 갖고 이제 이거 ELS 이제 또 만기돼서 걔들이 이제 더 이상 찍어 누를 이유가 없으면 이거 날라간다니까 이거. 모멘텀도 있겠다. 예.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듣고 계신가요? 왜 시청자분들끼리 싸우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되게 뭐 때문에 싸워요? 왜 싸워? 왜 싸워 너네들? 아니 뭐 공매도가 문제니 뭐 나가냐니 뭐니 다양한 채팅창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싸우라 그래.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제 그 싸움의 전투의 민족이기 때문에 토론하지 말고 싸워. 말싸움 해. 무슨 토론이야 토론은. 여기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우선주를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셨었어요? 그 우선주는 그때는 괴리가 많이 벌어졌었어요. LG화학이. 제가 살 때는 그러니까 이제 LG화학이 60만 원일 때 LG화학 우선주가 30만 원대 내가 얘기했던 거예요. 그때 나는 LG화학 우선주가 지금은 좋다라고 해서 LG화학 우선주 사서 LG화학 샀으면 떨어질 것보다 덜 떨어진 거예요. 지금은 LG화학이 워낙 많이 떨어져 갖고 우선주하고 차이 얼마 안 나. 10만 원 정도 나요. 예, 지금은 LG화학 본주가 나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괴리율 때문에. 원래 괴리율이 굉장히 컸으니까 본인이 말씀하셨고 그렇죠. 지금은 그거 대비해서 대체적으로 지금 한국 그 증시에서 이제 괴리율의 이제 평균치는 대략 한 60%거든요. 60%요. 예, 그러니까 화학이 30만 원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선주가 한 18만 원. 그러니까 LG 화학이 30만 원이라고 할 때 LG 화학 우선주가 18만 원 미치면 그럼 우선주를 사는 게 좋은 거고. 그렇죠. 그래 60% 미치니까. 이해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이게 우선주가 지금 얼마죠? 18만 원이고 이제 30만 원이 지금 안 되잖아. LG 화학이. 그죠? 27만 원? 27만 원이잖아요. 이거는 화학을 사는 게 낫다고 그러면. LG 화학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집중을 좀 해봐야 된다. 예. 네가 갖고 있다고 우선주가 저러면 이런 소리 하지 마. 그 옛날 얘기고 지금은 달라 또. 예. 다음. 이어가 주시죠. 예.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 한번 밸류에이션 보면 SK 이노베이션에 이제 정유 가치가 있고 SK 온의 가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정유 가치는 제가 15조 정도다라고 봐요. 15조. 그 왜 그러냐면 다음 이제 차트를 보시면 이게 되실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때가 이제 2차 산업 배터리 올라갈 산업이 때요? 올라갈 때 네네네. 배터리 산업이 반영되기 시작할 때가 이때고요. 예. 요 올라가는 요 무렵이 이제 여기 5만 원에서 30만 원 갔을 때, 요게 이제 SK온의 그 배터리 사업부에 대한 가치가 반영될 때예요. 그 전에 그러니까 요 얘기 나오기 전에 요 때는 SK가 배터리 사업하는 걸 사람들이 몰랐을 때예요. 정유로만 평가할 때. 정유로만 평가할 때 중심 가격이 15만 원 가격이거든요. 15만 원 가격이 15조 원이에요. 시가총액 환산하면. 예.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SK 이노베이션도 지금 정유 가치조차도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10만 4천 원은. 예. SK온이 지금 없는 거야. 없다고 봐 사람들이. 그다음에 SK온의 가치는 보면은 이제 26조 5천억이라고 보는데 그거는 일단 캐파는 LG의 40%입니다. 캐파 자체가. 그다음에 이제 LG 대비해서 예리한 기술력 같은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40%지만 한 15% 정도 가는 게 적정하지 않겠나라고 본다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영업이익률도 떨어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성장성이라든지 안정성 이런 부분들이 이제 LG보다 못할 거기 때문에 15% 본다는 거고, 이제 SK 하이닉스가 보통 삼성전자 한 20% 정도 수준 거래되다가 최근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제 HBM을 완성했는데 삼성 못해갖고 격차 많이 줄었어요. 그거 하기 전에는 대충 한 20% 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관계보다는 SK온하고 LG 엔솔하고 관계가 격차가 좀 더 있다고 봐서 이제 15% 정도 준 거고요. 그 다음 여기에다가 이제 더블 카운팅 할인율 50%를 적용하면은 이게 352조 8천억에 곱하기 15% 한 거잖아요. 그렇죠. 곱하기 2분의 1 하면은 26조 5천억이다. 그러면 요 두 개 다 하면은 이제 적정 시총이 나오잖아요. 그게 41조 5천억인데 지금 현재 10만 4,300원이면 시총 한 10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적정 주가는 43만 원 정도가 되고 26년까지 적정 상승률은 315%. 그러니까 지금이 10만 원 가량인데 적정 주가가 43만 원이 넘어가야 그렇죠. 되니까. 43만 3천 원 정도가 된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 관련해 갖고 이제 원래는 제가 이 그 SK온의 가치를 이제 LG 가치에 20%를 주다가 요번에 15% 5% 깎았어요. 네. 그 깎은 이유에 대해 갖고 최근에 이제 요 세 가지 거를 반영을 한 겁니다. 어떤 내용들이죠? 먼저 포드가 신형 전기차 양산 연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포드가 준비가 GM만큼 덜 돼 있었어. 근데 이제 포드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GM하고는 이제 필생의 라이벌이기 때문에 GM이 LG하고 손을 잡았어. 그럼 나 자존심 때문에 LG하고는 손 못 잡지 해서 SK하고 손 잡은 거야, 포드가. 근데 포드는 사실 GM만큼 준비가 안 돼 있었어. 그게 이제 지금 최근에 문제가 계속 불거져 갖고 포드 쪽하고 같이 합작 법인하려고 했던 것들이 조금씩 이제 늦춰지고 있거든요. 그럼 그 준비가 안 된 거에 LG랑 손을 안 잡은 것도 큰 비중이 그렇죠. 있는 거네요. 그래서 대신에 지금 SK는 누구 손을 많이 잡고 있냐면 현대차예요.
현대기아. 예. 현대기아가 대신에 포드가 빠진 자리만큼을 이제 대체해주고 있는 좀 그런 그림이고요. 일단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제 SK가 돈이 말라갖고 돈줄이 말라갖고 지금 이제 SK E&S하고 뭐 합병하고 막 그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또 할인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율촌화학이 1조 5천억 얼티엄 셀즈 공장에 들어가는 공급 계약이 있었는데 그거 취소했어요. 이거 정말 궁금한 내용이었거든요. 예. 그거 왜 취소했냐면 얼티엄 3공장을 파우치로 가지 않고 각형이나 원통형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각형이나 원통형으로 바꾸면 파우치가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GM이 율촌화학한테 돈 물어줄게. 너네 받기로 했던 거 취소 이렇게 된 거예요. 보상되는 부분이 명확하게 나온 거예요. 보상 얘기는 나왔어요. 요 기사에 그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조 5천원 계약했다가 취소한 거니까 위약금을 물어야 될 거잖아요. 그 GM 위약금 물어줄게. 근데 율촌화학 입장에서는 사실 제가 알기로도 예. 기존 사업부를 매각하는 정도까지로 이쪽에 좀 올인을 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좀 타격이 그래도 꽤 있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계약서를 잘 썼어야죠. 다 보상받을 수 있게끔. 예. 그러면 LG엔솔이 좀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아니요, 겁니까? 그거는 이제 얼티엄 셀즈하고 계약이니까. GM, LG. 예, GM, LG 50도 50이니까. 네. 예, LG하고 계약한 게 아니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율촌화학이 이제 기존 사업을 매각하고 배터리 이 봉다리 만드는 여기에 몰두를 하겠다라고 꼬드린 게 LG 에너지솔루션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면 LG 에너지솔루션이 그러니까 믿을 놈 없다는 거죠. 비즈니스는 냉정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내가 하기 전에 미리 이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 이제 법적 이제 조치. 그러니까 1조 5천억 계약 취소하면은 3조를 달라. 뭐 이런 계약 했었어야 되는데 아마 이제 초반에 율촌은 처음 들어가는 입장이었으니까 아마 LG가 좀 이제 지고 흔들지 않았을까. 따라가기 바빴던. 그럼 지금 시청자분들이 사실 가장 걱정하시는 거는 LG엔솔 율촌화학 합병 관련해가지고 뭐 갑질이라거나 아니 그 계약 상대방이 LG가 아니고 얼티엄 셀즈라니까. 네. 50대 50. 예, 그러니까 GM의 요청이에요. 아 정확히 따져보면요. 예, GM 요청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나오지만 이제 업계에서는 공장 건설이 일시 중단됐을 뿐인데 얼티엄 셀즈가 공급 기간 연기 등 계약 변경을 협상하지 않고 이례적으로 해지를 통보한 점에 주목한다. 결국 폼팩터 변경을 염두에 두고 계약을 아예 해지했다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파우치로 1, 2, 3 가는 거였는데 화물 파우치 대신에 각형이나 원통형을 가는 아예 변경을 예. 그런 걸로 보여요. 최근에 LG 에너지솔루션이 또 각형 배터리를 하겠다라고 기사가 예. 뭐 두 가지를 아마 동시에 좀 검토하지 않나 싶고요. 이게 이제 결국은 4680의 이제 그 파괴력하고 좀 관계된 것 같아요. 4680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그때 그 금융유관장께서 하신 말씀 이거 확실히 원가가 절감이 된다. 파우치보다 이게 쌀 거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4680을 이제 GM도 우리 4680 해갖고 얼티엄 3는 4680 해갖고 이제 결국은 지금 캐전 문제가 이제 자동차 가격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면 배터리 가격 떨어뜨려야 되니까 4680 원통형 배터리를 받아 가격 떨어뜨려 갖고 경쟁력 한번 좀 가져보자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지금 이제 그 얼티엄 4가 SDI가 들어가게 됐는데 그 얼티엄 4 SDI도 지금 각형이냐 원통형이 얘기했는데 결국 이제 4682 시리즈 원통형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럼 배터리 시대의 흐름도 진짜 변하는 게 이제 그러니까 보이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중소형주 중에서는 이제 2차전지 중소형주 중에서는 4680 관련된 거, 4682 관련된 거를 우리가 좀 더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다음 실적 추정을 우리가 이제 보수적으로 하면 안 되고 객관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이 앵커링 효과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사고가 초기에 제시된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을 앵커링 효과라고 한다. 이제 그런 거고요.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그 심리학자이자 행동경제학의 창시자인 데니엘 카너먼과 심리학자 아모스 터브스키가 실험을 하나 해봤는데, 그러니까 UN 국이 있을 거잖아요. 유엔이 이제 한 200개 있다 치고 200개 중에서 아프리카 국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몇 프로가 될까?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룰렛을 돌리라 그래. 룰렛을 돌려갖고 룰렛이 80이 났다. 그러면은 대개의 경우에 이제 대답하는 사람들이 한 70에서 90 정도 될 거다. 룰렛을 돌렸는데 30이 났다. 그러면은 한 이제 20에서 한 40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룰렛에 나온 숫자하고 그 다음에 그 유엔 국가 중에서 아프리카 국가 차지하는 비중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예,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봤을 심리적으로. 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앵커링 효과 크게 작용하는 게 뭐냐면은 NS 리포트 볼 때 목표 주가예요. 뭐 얼마까지 가야 적정 주가라고 이런 거네요. 그래서 이제 목표 주가 쓰면 안 되고 적정 주가 써야 된다고. 그다음에 목표 주가를 가장 사람들은 내리 꽂히거든요. 한 명은 30만 원 목표 주가.
그러면은 지금 이제 10만 원이잖아요. 와, 2배 올라갈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한다. 30만 원 안 가도 한 25만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 아무 관련이 없다고. 그거는 아무 관련이 없어. 목표 주가는 주가 떨어지면 NST가 목표 주가 떨어뜨려요. 주가 올라가면 NST 목표 주가 올려요.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리고 이제 보통 이런 목표 주가 설정할 때 지금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해서 목표 주가를 설정하게끔 돼 있어요, 애널리스트들이.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뭐 에코프로비엠 지금 16만 5천이잖아요. 16만 5천이면 이제 목표 주가는 대략 한 20만 원 정도. 근데 20만 원을 가면 또 올라가는 올라가야지. 그렇기 때문에 20만 원이라는 목표 주가를 먼저 머릿속에 그려놓고 그 다음에 그 머리 숫자에 맞춰갖고 실적 추정치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을 과소 수정해야 된다고. 그럼 사실상 데이터에 대해서 뭐 목표 주가뿐만이 아니라 이 실적에 대해서도 신뢰를 다 할 수는 없는 거네요. 신뢰를 다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신뢰 아예 할 수가 없어요. 이해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이 목표 주가가 먼저 나오고 15만 원이라는 목표 주가가 나야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공매도 세력들이 15만 원 와야 이제 수익을 나고 이제 공매도를 청산할 수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 15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5만 원 목표 주가 먼저 내놓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실적 추정치를 과소 수정한다고. 짜맞추게 된다고. 그래서 갑자기 이제 현병 같은 경우는 15만 원 하기 위해 갖고 이제 그 유럽의 EPP가 당선돼가지고 유럽에서 전기차 15%씩 덜 팔릴 거야. 전기차 팔리는 거 15% 감액. 지들 마음대로 갑자기 매출 15% 깎아. 그렇게 해서 목표 주가에 맞춰갖고 실적 추정치를 변경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실적 추정치를 객관적하고 난 다음에 그 가격이 나오면 그 가격을 그냥 존중하고 그 다음에 이게 틀릴 수도 있잖아요. 틀린 부분 어떻게 해야 되냐? 실적 추정을 객관적으로 하되 대신에 충분한 안전마진을 확보하면 된다. 3년에 3배. 그러니까 이제 3년에 20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그걸 하면 그러면 이제 내가 3년 뒤 실적 추정이 좀 틀리더라도 여기서 안전 마진을 통해 갖고 이게 내가 보호가 돼야지 실적 추정을 보수적으로 해서 보호하려고 하는 습성들을 갖고 계신 거거든요. 그건 안 된다고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약간의 변수가 있어도 이제 안전마진이라는 게 확보가 그렇습니다. 되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2% 얘기하면 12% 해갖고 하면 아까 이제 150만 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2%가 150만 원 나오니까 이거 너무 과한 것 같은데 해서 이제 8%로 보수적으로 영업이익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은 작가님께서 지금 오늘 두 종목 해주셨죠? LG 엔솔이랑 SK 이노베이션 두 종목 지금 여기에 작가님께서 기입해주신 데이터들은 신뢰를 해도 되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증권사 리포트랑은 다르게. 뭐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그러니까 다 나오는 수치들은 다 객관적인 거예요. 그죠? 예,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그 12% 영업이익 이제 요 부분만 다른 거고요. 캐파는 이제 다 발표한 거니까 거기서 크게 다를 건 없을 것 같고. 기업들에서 발표를 한 거니까. 그렇죠. 다만 좀 여기서 이제 좀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역시 이제 리튬 가격에 따라 갖고 양극재 가격이 움직이고 배터리 가격도 움직이고 하는 이제 그 부분만 사실 좀 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24년에 이제 51조 7천억 정도 매출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보면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작년보다 좀 감액돼서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거는 이제 리튬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양극재 가격도 떨어지고 배터리 가격도 떨어져서 그런 거고. 근데 이제 결국은 회복할 거예요. 지금 이제 뭐랄까 엘버말 같은 경우도 이제 리튬 쪽에서 지금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그 호주에 지금 이제 신규 리튬 개발하려고 했던 것들 다 지금 철수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리튬 가격을 폭발적으로 올리는 그걸로 작용하게 되고 그러면은 다시 이제 원상 복구해 갖고 이제 22년 가격을 배터리 가격을 다시 이제 회복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Q는 그대로 있는 거니까 수요는 증가하는데 리튬 공급은 늘어나지가 않은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면 매출액을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 리튬 가격이 좀 떨어지고 이런 것들 최근에 이제 배터리 가격도 좀 떨어지고 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 반영해서 그 매출을 좀 깎아보자. 깎아보죠. 깎아서 이제 밸류에이션에 좀 이제 좀 그런 가정들을 바꿔갖고 밸류에이션을 조정하는.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각자 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갖고 나는 이게 합리적이다 라고 생각해서 결정하시면 되고요. 이 밸류에이션을 따라서 투자를 했는데 이제 결과가 좋지 않았다 해서 내가 물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그거는 본인들의 판단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미국 선물 어때요? 미국 선물 한번 보라고 하는데 마이너스 4% 정도. 그럼 아까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아니 좋은 거지. 지금 장중에 마이너스 5.5였다니까. 아 그럼 오히려 네, 마이너스 4%면 내일 폭등해 그러면. 마이너스 4% 끝나면 내일 올 가능성이 훨씬 많어. 나라 그 장중에 갖고 새끼야. 장중에 마이너스 5.5였다고 내가 얘기하잖아. 지금 4%면 많이 올라온 거라고. 아 이분인가요? 건들지 마라. 예, 건들지 마라. 닉네임부터 예사롭지 않네요. 그럼 오늘 작가님께서
계산해 주신 종목이 총 어떤 종목들이 있죠 지금? 오늘 거 정리해 보면 이제 LG 엔솔하고 이제 LG SK 이노베이션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그거에 이제 그 가정치를 변경함에 따라 갖고 좀 바뀌는 이제 그런 부분은 아직 말씀 못 드렸고,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거 하면서 이제 포스코 퓨처에 말씀드릴 거고, 말씀드린 김에 이제 LG 화학, 그 다음에 시간이 허락을 하면은 이제 에코프로까지, 포스코홀딩스까지 네. 이제 하면 되지 않겠나. 그리고 꼭 다음 시간에 다 못한다고 하면 또 다다음 시간에 저희 계속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시프트 뭐 네가 좀 계산해봐라. 회사 괜찮아요. 시프트 괜찮은 것 같아. 지금 가격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상장 가격 있잖아요. 네. 상장 가격 밑에 사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작가님이 채팅창 무리야 뭐 자료 무리야 정신이 없으시네요. 이렇게 해서 또 한마디 좀 해주시고. 예. 하여튼 뭐 지금 이제 좋은 종목을 사시면 지금이 진짜 큰 돈 벌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혼돈과 혼란의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도주가 변경되는데 그게 이제 되게 좀 파멸적으로 변경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AI 이제 버블이라는 미니 버블이 좀 꺼지는 이제 이런 단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한 텀이 끝나고 나면은 새로운 주도주가 등장하는 이제 새로운 장세가 이제 열리게 될 텐데, 그거를 미리 대비하고 지금 좀 준비해서 나가시면은 앞으로 또 좀 큰 돈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주어져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주 뒤에 다시 뵙기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